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10살 아이가 이모 부부한테 이 폭행과 물고문을 당해 숨진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400명대로 올라갔는데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역할을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444명인데요. 네. 전날보다 100명 넘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이 100명을 뺀 나머지 확진자가 전부 수도권에서 발생해서 수도권 감염세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부천 영생교발 집단 감염이 50명 넘게 늘어서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환자도 30명이 갑자기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부천 영생교 승리재단 이게 막 검색어에 막 오르기도 했는데, 자, 이게 7일에 그 보습학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 영생교 승리재단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습학원에서 뭐 일하는 사람이든 누가 관련이 있나 보죠? 방역 당국에서는 강사하고 역학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확진자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학생이 확진 판정 받고 난 다음에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강사가 오히려 증상이 먼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늦게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 강사가 생활하는 게 바로 승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아, 이것도 기숙사예요? 네.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또 의료업체를 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리로 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그 영생교 승리재단이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또 이곳 신도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면 여기를 고리로 해서 확산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에 따르면은 재단이 남녀 기숙사를 별도로 한 동씩 운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한 130여 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신도가 한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남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강사로 인해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다른 사람 그리고 또 기숙사를 왔다 갔다 했던 의류 제조업체 보강 패션 그리고 또 강사가 또 보습학원에서 강사 생활했으니까 크게 세 개의 고리를 통해서 확진자가 퍼져서 확진자가 50명 넘게 지금 발생한 상황이 됐고요. 네. 이 승리재단 측에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재단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방역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이런 식의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자, 백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결정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 고령층도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 회의가 되는 것이고요. 식약처 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회에서 안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걸 보면요. 기존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사례 평가들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접촉자 중에서 한 10%가량에서 주사 부의 통증이라든가 멍, 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것들이 나타났지만 이건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좀 됐잖아요. 네. 근데 고령자의 경우에도 이상 사례가 일반 성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더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62%가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인 50%를 넘는다. 그 정도 기준은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거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판단했을 때 접종을 하는 게 부적합하다 이러면은 접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이게 실시가 되는데 다들 많이 그 기사 보셨을 테지만 휴게소 가서 이제 식사할 수 없고요. 그런
규제 조치, 어떤 거리두기 조치 좀 철저히 지키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안전운전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사고 없는 그런 설 연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